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다들 싫어할 거라는 거. 교수님들의 팩폭에 상처만 입고 돌아온 그녀. 네, 여보세요? 제가 차정숙인데요. 나이 때문인가요? 끝내 불합격 통보를 받고 말았죠. 한편 남편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떨어졌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축하해. 어깨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한편 정숙은 친구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나는데 인간은 말이야. 삶이 위기를 맞이하면 어디론가 떠나야 돼. 하지만 그녀는 구선대 병원에 떨어진 게 너무 속상했고 거기 떨어지면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 구산대 병원에 집착하지 마. 왜 하필 거기야. 그런데 최승희 말이야. 네 남편 첫사랑 최승희? 구선대 병원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 구산대 병원에 있더라? 면접 가서 마주친 거야?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 기분이 나쁘더라. 기분이 좋으면 그게 미친년이지. 남편이 죽고 못 살던 첫사랑이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된 걸 숨겼는데 그래서 일부러 구산대 병원만 고집한 거야? 둘 사이 감시하려고? 같은 시각 구선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왜?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그 충격으로 군에 입대한답니다. 그럼 그 나이 많은 지원자 하나 남은 게? 네. 이제 그녀 외에 남은 지원자가 없는 상황. 여보세요? 아, 네. 합격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모교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하게 된 차정숙. 절대로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전공의들하고 똑같이 대해주세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대접받으려는 거 진짜 완전 극혐인데.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대접은커녕 무시만 안 당하면 다행인 상황. 저희가 일주일에 거의 80시간씩 일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머, 요즘 그거밖에 안 해요? 나 때는 말이지.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고 2주 내내 풀당에다가 1년 차는 그 100일 동안 병원 밖으로 못 나가는 거. 100일 당직. 바로 그때 교수님들이 들어오고 휴가를 다녀와 이 상황을 몰랐던 최승희. 차정숙을 보고는 너무 놀라는데요. 최 교수는 연차란 몰랐겠네.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의국에 오게 된 차정수 선생.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로 모른 척하며 인사를 나누죠. 잠시 후 병원을 활보하던 서인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데 아무리 검사법이 발전해도 그 점을 놓치면 안 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아내. 게다가 아내와 같이 있는 최승희. 너무 놀란 서인호는 호흡 곤란까지 올 지경인데 침착하게 구두끈을 묶는 척하고 수액을 맞으러 옵니다. 명이 짧아진다는 게 바람피면 명이 짧아지죠. 이런 거였어. 바로 내연녀의 호출이 이어지고 지졌어. 나도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나보다 놀랐니? 나보다 더 충격받았어? 아침에 출근했는데 당신 와이프가 내 앞에 떡하니 서 있었어.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내 말이 그 말이다. 나 병원 옮겨? 사직서 쓸까? 서인호는 어떻게든 아내 차정숙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했죠. 나 오래 못 기다려. 방으로 돌아와 전화를 해보지만 역시 그녀는 받지 않고 게다가 아내의 주치의 로이킴 선생님이 부산대학 병원으로 이직을 해오셨네요. 다짜고짜 쳐들어온 서인호. 어서 오세요. 과장님 앞에서 멈칫. 안녕하세요. 과장님 와 계셨네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 행세를 하는데요. 이 정도는 처음 뵙겠습니다. 쿨하게 넘어가 주시는 로이킴 교수님. 로이라고 부르시죠. 과장님이 퇴장하자마자 서인호는 그의 입을 막고 싶었는데요. 병원에서 저와 아들 관계는 알려져 있지만 집사람과의 관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리기 원치 않고요. 왜요? 외이오는 이게 말끝마다 사람 속을 뒤집고 있어요. 나오는 말을 억지로 삼키시고 그렇지 않아도 동료들한테 미움받기 딱 좋은 조건인데 제 아내라는 소문까지 나면 주변 분들이 더 불편해할 테니까요. 그래도 교수님 와이프라고 하면 구박하지 못할 텐데요. 본인이 가장 원할 겁니다. 본인이 가장 원할 거란 말에 결국 오케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한편 차정숙은 최승희의 회진을 따라다니는 중인데 저 APCT 판독 좀 다시 받아와요. AP 뭐라고 하셨어? 꼬투리가 잡히고 APCT, 복부 CT.
한편 화가 난 최승희. 어떻게 지도교수인 저도 모르게 합격시킬 수가 있으세요? 지원자가 있는데도 결혼을 안 치우면 문제가 생겨요. 다른 지원자가 없었기에 뽑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일 모레 50인 레지던트를. 우리 너무 그러지 맙시다. 같이 늙어간 처지. 맞는 말씀에 할 말이 없는데 사장님!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외과에 파견 나갔던 2년차 백이현 선생 말인데요. 그만둔답니다. 외과에 결혼이 생겼다는 소식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차정숙이 너무 보기 싫기에 박박 우겨 보내버렸죠. 그만둔 2년차 대신 보내셨답니다. 가정의학과에서 교수님께 정말 죄송하단 말씀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고요. 우린 뭐 괜찮은데 뭐 그지? 그쵸? 제가 잘 컨트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와이프님.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 게다가 우리 거야. 상해봤자 하지 말라고 할 게 뻔한데 뭐. 그래 그럴 걸 알면서 이런 일을 벌여? 꼭 레지던트 해야 돼?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그녀에게 의사라는 일은 꼭 필요했죠. 아인슈타인이 그랬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다 로이킴 선생님을 만났는데 여기 웬일이세요? 저도 오늘 이 병원에 첫 출근했거든요. 그런데 그녀도 남편과 아들에 대해 모른 척 해달라 부탁하는데요. 저희 남편이랑 아들 관계에 알고 있어요. 남편분이 찾아오셔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벌써 만나셨구나. 근데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다음날 아침. 아침 해진이 시작되는 시간. 교수님, 어제 협진 나온 환자분 노티 드리겠습니다. 53세 여자 환자분으로 배 사진상에서도 특이 소견 없었고 MRI 찍었나? 그런데 안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이 버벅대기 시작하고 직장 MRI 없어? 잠시만요. 있습니다. 직장 MRI. CRM 얘기는 없어? 바로 그때 CRM이 뭐지? 네? CRM이 뭐냐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흉내라도 낼 수 있겠어? 너는 회진 준비를 그따위 해놓고 잠이 어디? 인턴 1년 동안 대체 뭘 했길래 복부 MRI랑 직장 MRI도 구분을 못해? 무식하면 성실하기라도 하든가. 아들한테 막말을 내뱉는 악녀 선배. 죄송합니다. 그런데 화이팅.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딱 걸려버렸는데요. 저 아줌마 주위에 보는 눈이 많자 미친 거 아니야? 다행히 입에 브레이크를 거는 선배. 자, 피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외과 과장님이 갑작스런 회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아내를 보고 짜증이 나는데 아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술자리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 레지던트 3년차 선배의 소맥 제조 시범이 시작되고 소라 선생 아주 눈부시게 성장했어. 아우 시원해. 소맥으로. 오랜만에 일하고 이렇게 한 잔 마시니까 술이 이렇게 달고 맛있네요. 남편은 은근히 질투심이 솟아오르고 로이킴과 짠하는 그녀가 점점 더 못마땅스러운데요. 지금까지 교수님 취하신 모습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아요. 뭐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는 게 내 신조라서. 세상 남편들이 교수님 반만 돼도 우리나라 이혼율 반으로 뚝 떨어질 텐데. 맞아, 서기수 와이프 아플 때 간도 떼줬잖아. 아니, 떼주려고 했잖아. 안 그래? 사실 안 떼주려고 했는데요. 그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놈 봐라. 부럽다. 사모님이 진짜 좋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에 차정숙은 웃음보가 터지고 관전하는 노이킴, 불안한 아들, 볼살 떨리는 서인호. 둘다 참 독특하네. 물 많이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 서정민, 예. 판 비었잖아. 고기 구워야지 뭐해. 아니 선생님, 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직접 구워 드시지. 왜 우리 저기요. 네. 제가 구울게. 괜찮습니다. 제가 잘 구워요. 아들의 순발력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차 선생은 일 안 하는 동안 전업주부셨나요? 아, 네.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대답이 나올까 흥미진진한데 죽었어요. 분수마냥 술을 뿜어버린 남편. 바로 그때 어머, 정민아!
이제 다 들통나버릴 것 같은 순간 다행히 다들 정신이 없어 못 들었네요. 변한 질문 하나만 더 합시다. 남편분은 언제 돌아가셨? 또 뭐라고 말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아, 네. 그게 아주 그냥 한참 됐어요. 가끔씩 생각나시겠네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복수다 요놈. 오늘 회식 진짜 끝. 그렇게 과장님이 기절하시고 대리기사 금방 도착하신답니다. 저기 다들 집에 어떻게 인호 모른 척. 그런데 바로 그때 로이가 바이크를 타고 열나 멋있게 등장하고 저 교수님! 저 댁이 어느 쪽이세요? 저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돼요? 아줌마 기질을 발휘한 정숙은 낼름 그의 뒷자리를 차지해버렸죠. 여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채 신나게 출발. 이런 신발. 라이터 대신 가슴이 불이 붙은 이노이노 서이노. 한편 신나게 라이딩을 즐기고 있는 정숙. 그런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촉촉하게 젖어오는데요. 20여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세상을 보자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선생님, 저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한편 뜨밤을 보내고 있는 한 젊은 커플. 레슬링을 즐기고 있는 두 사람은 바로 그대로 있어. 정숙의 아들 정민과 3년차 왕싸가지 소라였죠. 절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면이 좀 있죠. 도대체 왜 그런 남자랑 살아요? 내가 보기에 선생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 남편 정도면 최악은 아니랍니다. 그 사람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다 그렇게 살아요. 부부가 평생을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존중은 해야 하잖아요. 존중이라는 단어에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제가 주제 넘었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 그만 일어날까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더 이상 남편을 옹호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어김없이 시작되는 병원의 아침. 정민아. 나오셨어요? 바쁜 와중에도 아들을 생각해 해장김밥을 싸왔는데요. 김밥이네? 맛있겠다. 맛있어. 바로 그때 불청객이 등장하고 뭐야, 김밥이네? 숙취는 탄수화물이지. 그녀는 망설임 없이 김밥을 채가는데요. 부릅. 선생님 좀 드실래요? 그 시각 시어머니는 도우미 이모님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있으면 청소는 편해도 냄새가 너무 심해요. 네. 아 그리고 아줌마. 어머니는 며느리 대신 도우미 아주머니를 잡고 계십니다. 네, 아주머니. 저 도저히 그 댁에서 일 못하겠어요. 오늘부로 그만두니까 저기 아주. 결국 도우미 이모님은 사표를 던져버리고 심란한 정숙은 처방 실수를 해버리죠. 무슨 생각으로 디곡신을 파렌필이나 처방한 겁니까?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아무리 아는 게 없고 무식해도 그렇지 파렌필이라고 처방 내릴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도 안 들었어요? 심장내과에서 디곡신 2mg 주라고 했. EMP를 주라고 했겠지? 아니 뭘 알아야 이상한 거 제대로 된 거 구분을 하죠. 정숙의 멘탈이 걱정된 정민은 그녀를 위로해주는데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아무한테나 다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에요. 야, 그치만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인간이라도 그렇지. 엄마 뻘 된 사람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너 앞으로 걔랑 친하게 지내지 마. 이미 친해요. 그것도 매우. 라이딩의 작은 보답으로 로이의 김밥까지 준비한 정숙.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죠. 식당 가서 같이 드실래요? 그런데 식당에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 서커스까지 하는 로이킴. 그의 젠틀함에 넋을 잃은 듯한 최승희. 다음 기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로이를 흘끔거리는데 그때 정숙이 나타나고 너무 늦었어, 선생님. 아니요, 괜찮아요.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르죠. 또 너냐? 또 너야? 제가 열어드릴게요. 바로 그때 인호도 식당으로 들어오고 식당에서 벌어진 사태를 지켜보는데 선생님, 많이 드세요. 이런 신발.
네, 차정숙입니다. 제가요? 용기를 내어 처치를 시작한 정숙. 포터블 엑스레이 준비해주세요. 네. 그런데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엑스레이상 뉴모소락스가 확인이 돼서요. 체스트 튜브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할 줄을 몰라서. 도와줄 사람이 없자 결국 남편 찬스까지 쓰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야? 나 여기 응급실인데. 당연히 단칼에 거절하는 인호. 대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으니까 이만 끊을게. 난감해진 정숙은 까일 각오로 소라에게 전화를 거는데 저 선생님, 저 차정숙인데요.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가지고요. 나 방금 퇴근한 거 몰라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소라가 와준다는 말에 안 도와줘.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초조한 정숙. 결국 인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또 왜? 여보. 여보? 세요? 여보세요? 아 왜? 아무래도 교수님이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가지고요. 미쳤어? 궁지에 몰려 열받은 정숙은 비장의 카드를 내밀고 지금 안 오면 당신하고 내 관계 병원에 다 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야? 당장 갈게. 교수님 여기요, 여기. 빨리. 그렇게 처치가 시작되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가만히 좀 있어가지고. 이 아저씨 잘 못하네. 그렇게 헤매고 있는 사이 소라가 응급실로 들어오고 인호의 모습에 당황하죠. 교수님이 왜 여기?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전 선생 실력 한번 볼까? 능숙하게 튜브를 꽂는 소라. 환자분, 제 말 들리시죠? 다행히 호흡이 안정된 환자. 인호는 유유히 퇴장을 하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모두가 두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 아줌마 전공이 서 교수님한테 전화할 때 여보? 이러던데요? 그날 밤 밀린 집안일을 하던 정숙은 인호의 자켓에서 영수증을 하나 발견하는데 582만? 바로 승희에게 선물한 팔찌의 영수증이었죠. 인터넷을 뒤져 팔찌의 모양을 확인하는데 이쁘다. 이걸 왜 샀지? 팔찌 샀어? 팔찌? 이렇게 비싼 걸 왜 샀대? 한두 푼짜리가 아니던데? 남의 옷은 뒤지고 그래. 진짜 이상하네. 분위기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하여간 분위기 깨는 데는 선수야, 선수. 당신 곧 생일이잖아. 2달이나 남았는데? 오랜만에 생색집 내려고 미리 샀더만 진짜 김세계. 에휴. 진짜? 뭐 그거 사갖고 내가 차고 다니겠니? 의심은커녕 감동을 먹은 정숙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팔찌 행방을 묻는데요. 팔찌 어딨어? 그냥 주면 안 돼? 안 돼. 그거 저기 교수실에 있어 지금. 들어가도 돼? 벌써 들어와 놓고 뭘. 와인 서비스. 답답한 마음에 단숨에 원샷 해버리는데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는 정숙. 왜 승희 얘기 안 했어? 아플싸 올 것이 왔구나. 승희랑 얘기는 해봤어? 뭐 오다 가다 인사 정도. 걔는 아직도 한미모하더라. 나만 늙은 것 같아. 당신도 아직 괜찮아. 나도 아직 괜찮아? 그래. 너무 얼마 만의 칭찬인지 정숙은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죠. 다음 날 똑같은 팔찌를 하나 더 사러 온 인호. 마음에 안 드십니까, 손님? 선물을 사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죠. 아닙니다. 이걸로 하죠. 그럼 결제는 12개월 할부로. 그 시각 승희는 손님을 맡고 있는데요. 내 방엔 무슨 일이죠? 바로 정숙이 찾아왔습니다. 실은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땐 어려서 철이 없었다는 변명은 하지 않을게.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니? 나 다 잊었어. 승희는 쿨하게 용서하는 척했지만 정말 다행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숙의 다정한 태도가 거슬리고 그런 다정한 질문은 좀 우습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순 없잖니? 승희는 사실 정숙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씁쓸한 기분으로 돌아서는데 응급실에서 콜이 오고 콜하셨어요? 네, VIP 병동의 오창규 환자분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집중치료실에서 CPR 중입니다. 150줄 차지! 샷! 하나, 둘, 샷! 바로 그때 인호가 응급센터로 들어오고 승희와 애정어린 눈빛을 나누는 그 순간
최승희가 손목에 차고 있는 팔찌를 보고 넋이 나가버린 정숙은 제세 동기에 손을 대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기절해버리는데요. 선생님 정신 차려보세요. 선생님! 차 선생님! 과연 닥터 차정숙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JTBC 드라마 닥터 차정숙 3사화 소개해드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꼭 본방사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고